네, 30분이 돼서 이젠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40세 남자 환자입니다. 본원에서 패닉 디스오더 200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 HIV 인펙션이 확인돼서 본원 감염내과에서도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당시부터 두근거린다는 증상은 계속 호소하고 있었는데 ECG에서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다가 2020년 10월 처음으로 10월 11일 ECG에서 PAC, PVC 그리고 G웨이브 앱노멀리티가 있다는 컴퓨터 레코딩이 확인이 되어서 정신과에서 저희 쪽으로 협진이 났던 그런 환자였고요. 당시 2020년 10월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PBC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앱노멀리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에코카리오그래피 검사상 이젝션 프랙션이 36%를 하프레프 속에는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코다론 200mg QD, 딜라트렌드 16mg QD를 메디케이션을 시작을 하면서 시리얼하게 에코를 팔로우업한 결과 현재 2022년 6월 10일 마지막으로 시행한 에코 검사에서는 월모션 없으면서 이제 58%의 recovered ejection fraction이 확인된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ejection fraction이 감소했을 때도 되게 월모션이 있다고는 하지 않고 글로벌리 하이포카이네이지아 소견이었었고 당시 처음 이밸류에이션 할 때 코로나 시트를 같이 확인했었지만 당시 significant lesion은 없었고 홀터를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처음에는 3%의 버든이 관찰되었다가 약을 먹으면서 1% 미만으로 컨트롤되고 환자 증상도 좋아졌다, 두근거리고 쿵쿵 내려하는 증상은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쿵쿵거리는 증상이 직업을 다시 구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면서 쿵쿵거리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래 버블레이션 계획을 했던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PB11에 대해서는 PBC가 관찰되지는 않았었는데 TMT 상에서 브루스 스테이지 1에서부터 바로 PBC가 레귤러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면 리드 1에서 네거티브, AVF, 리드 3에서 포지티브에서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소견이 관찰되며 V1에서부터 트랜지션 포인트가 형성되는 사실 굉장히 얼리한 트랜지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PVC로서 레프트 벤트리클 오리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그 전반적으로 V1을 제외하고는 S 도미넌트의 콘코던트한 포지티브 소견을 관찰되고 있어서 상당히 베이잘 레벨의 안터럴 혹은 안터럴 라터럴 에어리어 근처에서 기원하는 PVC일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직장을 구하고 나서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실제로 버든이 5%로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시행안에 홀터 검사에서 PBC뿐만 아니라 NSVT도 같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버블레이션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플레어라 이피전이 있거나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정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비스터디를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의 리듬입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커플링 인터벌 410ms의 PBC가 레귤러하게 확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 확인된 PBC는 저희들이 홀터나 DMT에서 확인했던 PBC와 똑같은 동일한 모양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오리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이제 카테터 포지션을 진행을 하였고 트랜스셉탈 펑처를 하여서 이 SL1 카테터 시스를 이용해서 펜타레이 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하여 3D 맵을 구성을 하였고 데카나브 카테터를 코로나리 사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었으면서 아터리 펑처를 해서 트랜스 에어틱 어프로치도 같이 함께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식으로 카테터를 구성하였고 코드리폴러 카테터는 히스 에어리어 근처에 이제 가지고 놓고 이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핑을 진행을 했을 때 PBC가 그 펜타레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펜타레이가 그 좀 이쁜 이점이 없긴 했는데요. 펜타레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3D 맵을 할 때 데카나브보다 빠른 시그널이 없었습니다. 트랜셉터 어프로치를 했을 때. 그래서 데카나브 카테터 중에서 특히 리드 1, 2 가장 디지털 파트의 일렉트로드인 리드 1, 2에서 Surface PVC QRS onset보다 15ms보다 정도 빠른 시그널들이 이제 리프로듀서블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맥카테터를 트랜셉탈로 우선 좀
데카나보 1, 2에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 보았었는데 이때 해당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메카테트 디스탈 일렉트로드 위치쯤에서 서페이스 QRS 온셋에 비해 32ms 정도 빠른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의 시그널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의 3D 맵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 이건 CS를 제거한 3D 모델이 올 중간에 있는 피겨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저명한 QS 패턴이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파소를 했어야 되는데 파소는 안 했었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8차례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PVC가 똑같은 모양으로 리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랜스셉탈이 아니고 트랜스 에어틱으로 맥카테터를 넣어서 한번 그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있는지 얼리스트 V 벤트리클 EGM을 좀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었는데 해당 위치에서는 맵 디스탈이 데카나브 시그널보다 조금 더 빨랐고 맵 디스탈의 시그널의 경우 서페이스 QRS 온셋에 비해 13ms 정도 빠른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해당 위치에서 페이스맵을 했을 경우에 파소가 89%로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리드 좀 1, 2에서 노치가 보인다는 점, 그 림리드 1, 2, 3에서도 노치가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 조금 모양이 다르긴 했었는데요. 근데 해당 위치에서 이제 저명한 QS 패턴이 보였고 처음에 Q가 굉장히 딥하게 빠르게 내려가는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해당 그 3D 맵에서는 해당 위치였고 이 위치에서 한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차 4번의 추가적인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BC 리커가 확인이 되었었고 이 BBC 리커된 소견도 처음에 이니셜리 확인된 BBC 볼포로가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틱 커스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제 인게이지를 하여서 이제 마이트라 애눌러스와 에어틱 엘비오틴 인렛 사이로 이제 최대한 그 맵 디스탈 카테터 일렉트로드를 위치하려고 조작을 하였었고요. 해당 위치에서는 맵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얼리스트 V 벤트리클러 시그널이 서페이스 QRS 온셋에 비해서 29mm 정도 빠른 그런 그런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페이싱 맵을 진행을 했을 때 파소는 90%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저명한 그 유니폴러 시그널에서도 QS 패턴이 확인이 되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해왔고 여기에서 어블레이션 총 7차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에는 PVC가 리커되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유지된 소견이 확인되었고 프로시저를 마친 이후에 촬영한 시브리즈 ECG에서도 PVC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환자는 퇴원하여서 외래를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첫 번째 홀터 팔로우업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상은 많이 경감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LVOT 근처의 많은 구조물들에서 기원하는 PVC 혹은 VT에 대해서 저희 최근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찾아보아서 정리를 좀 저희 펠로우 선생님과 좀 공유를 하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에이펙스에서 베이살 레벨로 쳐다본 그 LV 벤트리클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PVC나 VT가 오리진한다고 스트럭처럴 노멀 하트에서 오리진한다고 잘 알려지는 구조물들이 여기 다 보입니다. 예, 마이트라 애놀라스의 안테리어 사이드라든지 이제 엘비오틱 인넷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갔을 때 코로나리 사이너스, 에어틱 사이너스 커스베에서 이제 기원하는 BBC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레프트 트라이곤,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이라 하는 그 에어틱 밸브와 마이트럴 밸브를 그 파이브러틱 티슈로 이제 이어주는 에어토 마이트럴 컨티뉴이티 이런 구조물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인접한 구조물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부위에서 기원하는 PBC 같은 경우는 RBBB 혹은 ATP과 ABBB 패턴을 보이면서 inferior lead에 대해서는 tall R wave, monomorphic R wave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left ventricle 오리진이다 보니까 V3보다 더 빠른 그 precordial lead에서 이제 트랜지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저명한 LVOT PVC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인접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CG 패턴들 중에서 이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를 상당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래도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취합을 해봤을 때 그 다이너스틱 플로우를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선은 RBOT와 에어티커스 혹은 인접한 LVOT 구조물을 구분하는 게 먼저겠고, LVOT로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에어틱 사이너스 커스, AMC, 엔트리어 사이노 마이트럴 애널러스를 구분하는 특징을 조금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합당한 절차겠다. 그래서 LVOT와 LVOT를 구분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R 앰플리튜드 레이쇼라든지 RS 앰플리튜드 레이쇼를 이제 좀 들 수 있겠고, 이런 듀레이션의 인덱스가 0.5 이상이라던가, V1 리드에서 R 앰플리튜드가 S 앰플리튜드의 0.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RVOT나 LVOT 오리진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다. 그리고 트랜지션 포인트가 V3인 경우가 참 애매한데, 두 RBOT 오리진과 LBOT 오리진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에 V2 리드에서 다음과 같은 V2 트랜지션 레이시오를 구했을 때 0.6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LBOT 오리진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고, 작다라고 한다면 RBOT 오리진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다. 이를 통해서 LBOT 오리진의 가능성을 조금 더 점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구조물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원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한 게 두 가지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두 논문에서 조금 내용이 반대입니다. 특별히 정의가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모노모픽한 R웨이브가 전반적인 프리코럴 리드에서 다 보이고, 특히 라테럴 리드인 V5, 6에서 S웨이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에이펙스에서 바라봤을 때 기존 가장 포스터리한 구조물에 있는 AMC가 오히려 여기에 합당한 소견을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남은 것 두 개 중에 인트리직 코이드 디플렉션 타임 85mm 이상, 그러니까 QRS 듀레이션이 더 크거나 노치가 있는 듯한 그런 PVC 모양이라면, 에올틱 커스비라기보다는 오히려 안테리어 애놀러스, 마이트럴 애놀러스 오리지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본에서 나온 논문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AMC와 안테리어 마이트럴 애놀러스가 그 디플렉션 타임이 더 길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더 내로우한 부분이 마이트럴 애놀러스 마이트럴 컨티뉴이티에서 오리진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좀 명확하게 이를 딱 집어서 이런 기준이 가장 좋은 진단 크라이테리아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라테럴 리더에서 S 웨이브가 마이트럴 애놀러스 오리진에서는 조금 저명하게 보이고, 에올틱 커스브에서 오리진하는 거는 생각보다 MDI가 0.5 미만으로 노치가 없는 좀 내로한 샤프한 PBC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가, 이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이견이 없는 그런 소견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할 때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이제 이 해당 LVOT 부위에서 오리지널 PBC V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엔트리보다는 non 리엔트리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아이스프로테인과 아데노신 인젝션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버든이 EP 스터디에서 유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아이소프로테인 인퓨전을 고려를 해야겠고요. LVOT를 그래도 먼저 좀 매핑을 하고 풀모너리 밸브 근처에 한 다음에 LVOT를 넘어가는데, LVOT에서 에어틱 커스 부위를 매핑을 할 때는 항상 에어터 마이트럴 컨티뉴이티에서 오리지널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꼭 매핑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트랜셉탈, CS 어프로치, 레트로그레이드 에어틱 어프로치 전부 다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고, 50도 미만에서 1분 이하 정도의 어블레이션을 30에서 35와트 정도 적용하는 게 좋겠으며, 에올틱 커스브 오리진에서 PVC를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에올틱 커스브의 데미지가 심해질 것을 고려를 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의 어블레이션은 커스브에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었고, 에올토그래피와 CAG, 특히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레프트 코로너리 커스브에서 오리진하는 PVC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1cm 이상의 거리를 어블레이션 카테트와 레프트 메인 호스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는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꼭 권고를 하고 있었고, 다른 RBOT PBC와 마찬가지로 결국 어블레이션 하는 기준은 얼리한 로컬 액티베이션 타임을 가지는 사이트를 찾고 페이스맵을 했을 때 90% 이상인 곳을 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그 에피카디아 오리진에서 PBC를 반드시 배제하기 위해서 CS 안으로 그 일렉트로드 데카나브나 듀오 데카 같은 일렉트로드를 가진 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하여서 동시에 EGM을 비교를 하여 더 빠른 부위가 LVOT에서 엔도카디움에서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것이 없을 때는 에피카디움에서 오리진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환자 EKG는 맞았나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거.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좀 컨트로버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커스 폭은 AMC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프리코디아 여기 있구나. 상당히 콘콜던트하게 모노멀픽한 R웨이브가 있어서 이거는 AMC를 시사하는 소견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V2 리드에서 이제 인트리직 코이드 디플렉션 인덱스를 이제 재는데요. 생각보다 길진 않아서 0.85ms에 두 칸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커스에서 오리진하는 걸 또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D 맵에서 그래도 AMC의 타겟에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리커를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정답이지 않았을까. 이 환자 특이한 이력이 HIV 인펙션 된 환자 같은데 이젝션 프랙션 떨어졌었던 원인은 뭐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월컵이 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프레프에 준해서 사실 하프레프에 준해서도 풀 메디케이션을 충분히 GDMT를 충분히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ARB가 없었거든요, 이 환자가. 그러니까 지금 HIV는 액티브 스테이지는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웰 컨트롤드고요. 최준영 교수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왜냐 HIV 때 마이오카다이티스 오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EF 떨어졌던 게 이 PBC하고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HIV 때나 약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필요하다면 챔버 사이즈가 커 있으면 MRI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에코에서 그냥 이젝션 프랙션 노멀이라고 이디오패식으로 다 가게 되면 혹시 실수할까 봐 물어보는 거. 까다로운 환자인데 고생하셨네. 혹시 추가 없으시면 그냥 끝내는 걸로 하실래요? 교수님들? 엄 교수님도 추가 없으시죠?